안녕하세요, 선스케어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2차전지 1위 기업 닝더스데이, 그러니까 CATL이 발표한 나트륨이온 2차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TL은 지난 7월 나트륨이온을 이용한 2차전지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단순한 컨셉 차원의 발표가 아닌 실현 가능성이 꽤 높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CATL의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정말 위협이 될 만한 존재일까요?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나트륨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나트륨은 2014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영어식 표현인 소듐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요오드가 아이오딘으로, 망간이 망가니즈로, 칼륨이 포타슘으로 불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독일식 표현이 영어식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나트륨으로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편의상 여기서는 나트륨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료에는 소듐이온 배터리로 표현되기도 하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화면의 주기율표를 보시면 나트륨과 리튬의 위치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화학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같은 세로줄, 그러니까 같은 족에 있는 가까운 금속은 비슷한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용한 것이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되는 것이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작동 원리가 매우 유사합니다. 나트륨과 리튬은 둘 다 알칼리 금속으로서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고 리튬은 3번입니다. 원자 번호에서도 보이듯이 나트륨이 리튬에 비해서 크고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트륨과 리튬은 모두 알칼리 금속에 속합니다. 알칼리 금속은 대표 금속인 리튬을 따라서 리튬족이라고도 불리고요. 광택이 있고 무르고 반응성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 하나를 잃어 플러스 1 양이온이 되는 성질이 있죠.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화합물의 형태로만 발견이 됩니다. 때문에 이를 이용하려면 화합물에서 순수 원소를 정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나트륨도 바깥쪽에 최외각 전자를 하나 가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자 하나를 잃어서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 되기 쉬운 것이죠. 이는 리튬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작동 방식을 흔히 락킹 체어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락킹 체어, 그러니까 흔들의자처럼 각각의 이온이 음극과 양극을 오가면서 충방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응성이 좋고 쉽게 이온화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나트륨이온이 리튬과 가장 다른 점은 바로 그 매장량에 있습니다. 나트륨은 지각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6번째로 많습니다.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그 다음이죠. 참고로 리튬은 33번째이며 동시에 소수의 지역에 매장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도 같이 있습니다. 소위 리튬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 지역에 전 세계 매장량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이나 호주 등에서도 리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튬 삼각지대에서는 염호에서 물을 증발시켜 리튬을 얻는 방법을 쓰고요. 천일염을 얻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나 호주는 암염, 그러니까 돌에서 추출한 리튬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은 그에 비해 훨씬 매장량이 많을 뿐 아니라 고르게 퍼져 있어 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나트륨은 리튬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 비교 기준이 있겠지만 보통 리튬이 나트륨에 비해서 30에서 40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핸드폰이고 자동차고 겨울이 되면 배터리 성능이 확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추워질수록 배터리 내부 저항이 커져서 이온의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화면의 표만 보시더라도 파란색의 저온 영역에서 용량과 전압이 모두 현격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트륨이온이 리튬이온에 비해서 저온에서의 내부 저항이 커지는 문제가 덜하다는 것이죠.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영하 20도에서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성능 저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점만 있다면 사실 나트륨이온을 먼저 사용했겠죠. 나트륨이온이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인데요. 현재 리튬이온이 최소 200에서 250Wh/kg의 성능을 가지는 데 반해서 나트륨 이온 전지는 이번에 발표된 CATL의 수치 기준으로 약 160Wh/kg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수치는 엄청나게 많이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평균 에너지 밀도는 약 100에서 120Wh/kg 수준입니다. 물론 CATL이 발표한 것과 같은 성능을 단기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엄청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당장 리튬이온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때문에 CATL은 향후 2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200Wh/kg을 목표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도 같이 내놓았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개별 배터리로서의 영향력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트륨이 장점, 그러니까 가격이나 저온에서의 작동성 등을 취하면서도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낮은 에너지 밀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CATL은 이 둘을 섞어서 하이브리드식으로 작동하는 배터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AB 스트럭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2세대 배터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 밀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이 쓰는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온에서는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그 밖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성능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나트륨이온과 리튬이온이 배터리 팩을 번갈아 배치하게 되고 BMS, 즉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칫 용량 계산을 치밀하게 하지 못하면 배터리가 남더라도 쓰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생기게 되겠죠. CATL의 청사진을 고려하면 2023년에는 나트륨이온 배터리 산업체인을 구축해서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CATL은 이미 중국 내 1위를 넘어서 세계 1위의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CATL이 내놓은 청사진은 사실 산업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거나 크게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낮은 에너지 밀도 극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리튬에서 나트륨으로의 전환은 양극재뿐만 아니라 전해질, 음극재 등의 기술 개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낮은 온도에서의 운용성도 이미 기술의 개발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히팅 시스템이나 스트럭처 개선으로 이미 극복한 문제라는 것이죠. 때문에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아직까지 차세대 배터리라기보다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보조적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선스케 오늘의 이야기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